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휴장했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 휴장이 아닌 국가들이 굉장히 좀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 두려움에 좀 오늘 장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에 너무 쫄지 말고 지수에 너무 뭐랄까요, 충격이나 두려움을 갖지 말자, 종목에 좀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산타 선물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이제 강한 흐름 막판에 나왔지만 이제 IT 쪽은 아직 반등이 좀 크게 안 나오죠. 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좀 연기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뭐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듭니다. 예, 글로벌 시장 자체도 지금 약간 추세가 분명 약세장으로 진입한 거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 속에서도 뭐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마감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028포인트, 1.3% 정도 약세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막판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를 좀 보이면서 665.74포인트, 0.6% 약세 마감으로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분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수가 좀 흘러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분봉 흐름인데요. 코스피 시장 10분봉 흐름인데, 일단 장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 한 1.2%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양봉으로 좀 분봉이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중국장이 개장했는데, 중국장이 한 10시 30분 정도 개장했죠. 근데 보합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어되는 그런 흐름으로 개장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 그리고 아시아권의 이제 일본 시장, 어제 큰 폭으로 빠졌죠. 일본 시장이 좀 약세로 반전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막판에는 이제 프로그램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선물도 플러스권으로 좀 확대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크리스마스 기간에 좀 폭락한 이슈의 근거는 이제 연휴는 트럼프 리스크죠. 예,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좀 많이 작용하면서 됐고, 또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짜리가 지금 거의 제로 수렴을 했죠. 그러니까 역전을 눈앞에 두는 수준까지 내려온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적인 부분들,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이런 부분이 작용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밀린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코스피 시장의 일봉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어떤 흐름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의 좀 길게 일봉을 좀 늘어뜨린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평행선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저점을 찍은 부근이 2000포인트 살짝 깬 부근이 코스피 시장이 강세장을 시작하는 어떤 시점, 2016년도 말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시점으로 거의 회귀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고 유럽 시장, 일본 시장이 빠지고 선진국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빠질 게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게, 여기 부근에서는 변동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출렁해서 전저점을 깨더라도 그냥 잠시 들렀다가 오는 수준에 그치는 거지, 이게 굉장한 파급력을 지거나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좀 희박합니다. 많은 분들이 2008년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2008년도와 지금은 우리가 다릅니다. 경제적인 체력,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체력도 상당히 건전해졌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같은 굉장한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발동하는 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너무 두려움을 지수 때문에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국내 시장은 오늘 그래도 글로벌 시장의 어떤 약세 흐름 같이 좀 연동해 조금 빠진 어떤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 시장을 한번 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이 우리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좀 많이 빠졌죠.
먼저 이제 다우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이제 우리나라 그 아까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른 게 이 10년 동안 다우 지수는 강세장을 이어왔어요. 근데 보시면 지난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에 한번 고점을 찍고 이번에 10월 달 한번 이중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뭐 헤드앤숄더 형태로 지금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 경기도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들을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행보죠.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빠질 대로 올해 초부터 빠졌고 미국 시장은 이제야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급격하게 반영하는 어떤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디커플링이 좀 발생하는 어떤 측면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명확하게 신흥국하고 지금 그 선진국하고 증시가 차별화되는 게 달러 약세 기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리 인상 자체를 횟수를 줄이는 측면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용인, 달러 약세, 신흥국 통화에 대한 강세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이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나스닥, 나스닥 우리나라 시장에는 나스닥이 뭐 더 중요합니다. 결국 뭐 IT 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총 상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지난 8월 31일 날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이평선, 이 근방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급하게 반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는 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고요. 왜냐? 지금은 어떤 신용 리스크라든지 굉장한 불확실성이 발동하는지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투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빠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급격하게 V자식으로 뭐 추세가 회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V자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 막 폭락한다고 지금 뭐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주식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뭐 두려움에 떨고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지나가는 어떤 흐름이다. 지나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저는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국 지수. 지금 보시면 상해 지수, 대만 가권 지수,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이 비슷해요. 선진국 증시 대비 덜 빠지면서 지금 대부분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죠? 지금 10월달 저점 찍고 뭐 그냥 약간 박스권에서 돌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내리 찍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음봉으로. 근데 지나가는, 다시 회귀하는 그런 어떤 시세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어떤 시장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완전 와르르 이제 무너지기에는 아직 충분한 기간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본 시장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역시나 일본 시장도 뒤늦게 발동했어요. 이거 반영하다 보니까 급하게 빠진 거지 이 부분에서는 두려움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 시장 5%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타격 크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해외 시장을 좀 제가 여러 가지를 짚어드렸는데 두려움 가질 구간은 아니다는 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나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을 이제 집중을 해야 되죠. 오늘 어떤 수급 먼저 봐야겠네요. 수급은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수급은 오늘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순매수하고 선물까지 4천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기관들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3천억 넘는 순매수를 했는데 거의 프로그램 비차익입니다. 비차익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막판에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지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연계된 그 측면의 어떤 수급인 듯하고요. 이게 연속성을 지닐지는 이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게 긍정적인 막판의 수급 흐름을 만들어줬다. 기관의 막판에 이런 수급들이 조금 밑꼬리를 그리는 어떤 반등의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계속적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시총 상위주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그리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도 이제 순매수 흐름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비차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 그리고 신흥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물에 대한 수급이 여기에서 지금 비차익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 수급이 최근에 조금 받쳐주거나 방어해주는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줬다. 이걸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 섹터 테마 다운으로 한번 어떤 게 강세였는지, 어떤 게 좀 우리가 좀 관찰을 해봐야 될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저번에도 이제 강조드렸지만 그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내년도에 큰 어떤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들, 그리고 시장 환경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연초에 대한 어떤 흐름을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좀 판단되고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중장기 이평선입니다. 이 주황색, 이게 지금 480일선이죠.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지가 나오면서 수급이 유입되는 어떤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 이런 이 대장주가 이렇게 받쳐준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그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결국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결국 분위기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장주가 받쳐주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종목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도 이중 저점 받치면서 예, 좀 추세를 좀 올려주는 그런 형태고요. 그만큼 수급이 이쪽에 달라붙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오늘 저번에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수소차 관련주, 예, 수소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단의 수급들을 거의 독식하는 식으로, 최근에 정치 테마주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인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투심에 굉장히 좀 악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세를 강하게 터진 것들이 일단 대장을 보이던 것들이 꺾이고,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 대장 풍국주정입니다. 예. 이 종목을 제가 왜 이렇게 첫 수소차 테마 설명하면서 올렸냐면, 수소차 종목이 끝나지 않은 흐름이에요. 예. 대장도 지금 보시면 위에서 거래 터지면서 예, 어느 정도 1차적인 시세는 끝났는데요. 여기서 반등을 크게 만들어주면 그 아랫단에 있는 다른 종목들, 뭐 유니크라든지 EM코리아, 뭐 이런 그런 기업들이 한 번 더 시세를 터트려주는, 예, 그런 어떤 단기적인 거죠, 결국은. 예,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역시나 수소차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재료나 어떤 내용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한 번 더 슈팅을 나와주는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오늘 이제 수소차 종목들 흐름에서 나와줬고요. 또 이제 그다음 풍국주정인 대장이긴 한데 뭐 그다음 유니크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 테마에 속한 종목들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 종목들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결국은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혼탁하거나 대형주들이 힘을 못 받는 날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한 번 또 탁 치고 이렇게 나가는 단기적인 수급을 딱 빨아들이는, 예를 들면 10년 전에 지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대형들이 막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소형 자원 개발주들, 예, 그리고 녹색 성장, 뭐 자전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오버랩 됐는데 어느 정도 중소형주를 움직이는 세력, 그리고 이제 일반 개인 투자들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풍국주정의 대장, 그리고 그 아랫단의 종목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서 트레이딩의 어떤 관점을 좀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이제 계속 가파르게 빠집니다. 예, 이게 거의 지금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뭐 거의 뭐 진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관련된 업종 중에서 조선 업종이 유가 급락의 어떤 직격탄을 맞으면서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현대 미포조선 차트입니다. 이 기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무중 물량들이 이제 오늘 그 상장하면서 그런 어떤 수급들도 나온 것 같은데, 유가가 빠지면 역시나 해양 플랜트 비중이 있거나 여기 유가에 민감한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조선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뭐 건설사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현대미포 같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지수보다 종목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가가 빠지면 이 석유와 관련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 관련된 선종이 주력인 측면에서 이제 수혜를 오히려 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밀리죠. 단기적인 시세는 투심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바뀔 수 있지만 결국 이 어떤 가치라든지 실적에 의해서는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예, 이제 원래 가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할 때는 항상 매일마다 나오는 어떤 뉴스, 이슈, 뭐 유가 변동, 금리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좋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도하고 매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딱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은 기술적인 흐름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만 어떤 종목들은 기술적인 흐름을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정도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어떤 메가 트렌드의 어떤 그 수혜 이런 부분을 좀 신념을 가지면서 한번 끌고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의 섹터가 제가 볼 때는 조선업종의 섹터가 아닐까 싶어서 오히려 이제 유가 하락이 수혜가 되는 오히려 이제 종목들을 선별하자 이런 얘기를 좀 오늘 조선업종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업종이 그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시장에서 대안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막판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는데 여러분도 이제 뉴스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제약바이오 행사가 굉장히 굉장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임상을 2상, 3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같은 경우 선별적으로 막판에 수급이 몰리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연초에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준비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계는 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019년도 1월 7일부터 이제 1월 10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이제 한미약품 유한양행이 큰 어떤 그 라이센스하고 기술 수출을 이뤘잖아요. 이때 발표자로 나서가지고 신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자리에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임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신약을 만들고 있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이제 어디 뭐 CSI나 이제 여러 가지 네이처지 이런 어떤 유력 논문지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알려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약들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국내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행사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임팩트를 가지면서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이제 여기 일정을 보시면 그 6월 달에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내년도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큰 트렌드 그리고 가장 큰 가치를 내는 분야가 이제 항암 쪽입니다. 항암 쪽에서 지금 가장 큰 행사가 미국 임상종양학회, 요 세계 최대 암학회라고 불리죠. 요게 지금 올해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일정들이 스케줄들이 이제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미리 주식은 준비하는 거지 막 갑자기 뉴스 나온다고 그때 막 뛰어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거에 수혜를 받거나 이런 데 참석하는 기업들 혹은 신약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준비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이 신약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기존엔 차트로 많이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일정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금 임상 승인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메이지온 같은 기업들 보십시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내년도 4분기긴 하지만 이 신약 승인입니다. 승인. 여러분이 직접 이제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인데 이 굉장히 임팩트가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 중에서 보실 게 중요한 게 바이로메드, 그리고 제넥신, 그리고 뭐 신라젠,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2019년 3분기에 이게 좀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신약이 임상 완료가 됩니다. 임상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제 신약 심사 승인 신청을 하게 되죠. 이런 일정들이 잡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결국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 승인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하지만 기대감이 이때 전 해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는 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역시나 기대감에 의해서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 달력에 다 내년도 준비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으면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뉴스에 나오면 이제 그때 저거 사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뭐랄까요, 좀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가는 측면에서는 이런 일정들을 항상 여러분 이제 책상 위에 붙여놓다든지 달력에 체크를 해놔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들은 내년도에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결국 경기를 타지 않고 또 지금 뭐랄까요, 실적에 중요하지 않고 또 무역 분쟁에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뭡니까?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T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여러분 투자 전략을 짜는데 유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뭐 오늘 방송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여러분 지수에 너무 두려움과 신경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저번에도 FOMC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할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런 어떤 변동성이 발생하면 저가의 분할로 담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연말과 내년을 준비하면 분명히 이런 장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좀 제약바이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주식은 미래에 대한 우리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항상 과거에 내가 손실받고 뭐 물려있고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건설적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양들의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